결국 김건희 특검법 오늘 이제 주제 준비해 오셨는데 음. 그 오는 14일에 민주당이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한다고 하는데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의혹 두 가지로 추렸는데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통과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전망적인 성격인데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정안이 나오는 어떤 배경을 좀 이해하자면 이제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대통령 하야 탄핵 퇴진 국면이 아니라 이제 특검 정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특검 정국이라는 걸 경유해야 나중에 탄핵이건 퇴진이건 말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민주당 판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기 두 번이나 부결된 특검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이왕 거리로 나간 거 이제는 우리도 탄핵을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못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상황 규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대안으로 특검에 집중하는 방법이 수정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저기 최상병 그 특검은 이미 수정된 안대로 냈습니다. 이거는 뭐 저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대로 이미 제3자 추천안으로 냈었어요. 내놔져 있는 상황인 거고. 내놔져 있는 네. 상황이고 지금은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최혜병 특검하고 똑같은 길을 걷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통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게 우선시 돼야지 아직까지 탄핵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 있는 게 대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11월에 이 수정안에 대한 처리 여부를 탄핵 국면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로 보는 가늠자 내지는 기준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가 계속 회색지대에 있고 그 추종 세력들이 또 뭐 말하자면 개혁 보수, 혁신 보수 뭐 그러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향된 입장을 안 보이면 이제 보수 일각의 합리적 보수의 어떤 그 협력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국정을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워진다. 이렇게 아마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일견 이거는 민주당식 합리성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조국당 같은 경우는 탄핵을 주장하고 있죠. 네, 이미 뭐 이것과 예. 관계없이 탄핵을 거긴 탄핵 열차로 가겠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의 상이한 물결들이 있는데 이게 12월쯤에는 합쳐질 것 같아요. 합류된다 12월에. 네, 제가 보기에는 합쳐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 결국은 국민의힘의 동의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특검법의 이제 표결의 처리에 그 관건이 될 전망인데 외견상 이번엔 친한계도 강력하게 이제 특검법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의혹을 쏟아부어서 제출했던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사실상 고백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효력이 0일 거라고 본다. 자기들에게 미칠. 저희 당의 동요는 1도 없다 이러면서 아예 선을 그어버려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공천계획 들어가면 못 받는다. 이게 네. 사실은 내심 심경 토로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은 이런 거예요. 본인들도 아니 김건희 여사 문제 솔직히 너무 창피하죠. 부끄러워서 털고 가고 싶다. 근데 지금 방법이 없다. 부인이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제 이런 걸 오히려 묻는 상황인 건데 저는 민주당의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총선 네. 일관되게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입니다. 급기야 대통령 육성이 나오고 물론 그게 다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17%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식물 정권에 해당되는 거고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요새 정부 녹음기 켜가지고 내 책임은 아니야 이거 기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면 이게 경제면 경제, 민생이면 민생, 외교면 외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정부가 가동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국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17%의 여론조사로 이 정부는 지속하는 게 좀 곤란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중도하차에 동의하는 여론도 58.4%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방식은 원내에 착목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원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8명의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원내 지도부 취재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부스러기 전략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는 민주당이 120
123석이고 국민의힘이 122석이었고 국민의당이 30몇 석이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연대해서 그리고 당시에는 워낙 바깥에 세월호 유가족 정의당 뭐 이런 등등 해서 바깥에 여론이 분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밖의 여론을 광장에 그렇죠. 광장의 여론을 국회가 받아서 특검으로 가는 이런 국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바깥의 여론보다는 안에 그러니까 192석 뭐 뺀다 하더라도 189 플러스 뭐 11 이 네.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그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책임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난 그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근 1년이 다 가도록 안 돼요. 이 8석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원내에서 이런 겁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요. 그래서 앙상한 특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안 그 받지. 어떤 내용을 다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 국민의힘은 받는다? 안 받습니다. 네. 제가 또 물어봤어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저렇게 다 바꾼다는데 음. 그러면 28일 날 대충 좀 어떻게 통과가 되겠냐라고 했더니 네. 친한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 우리를 너무 못 흔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어론적으로. 예, 우리를 좀 우리를 좀 그 가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전략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근데 저는 결국은 정치는 이재명 대표가 말씀 잘하셨잖아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실제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8석의 정치력은 국민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뭐 특검 청원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1000만인 서명운동 했었어요. 그런 비슷한 맥락의 운동도 필요한 것이고 결국에는 광장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 8석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돌파해내지 않으면 온당한 특검 제대로 된 특검을 할 수가 없다. 누더기 특검으로 일단 통과시키고 이게 되는 성사되는 걸 보여주자. 이거에 상당한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하도 뭐 민주당이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거 안 되냐 이러니까 좀 박찬대 대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은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광장 정치를 세게 해서 국민의힘이 쫄게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쫄아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네. 예, 영남에서 다음에 지방선거 하면 다 떨어지겠다. 하지 말래도 하겠죠. 이러다가 네. 우리 다 죽을 거야 라는 판단이 서야 이 사람들이 특검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힘을 만들어내는 노력. 음. 이 정치력이 중요한데 자꾸 원내에서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제기한 수사 대상이 뭐 저 14개 가운데 7개만 추려도 주가 조작이 있죠. 그다음에 명태균 대선 관여 불법 여론 조작 이거 안 해야 됩니까? 이거 조사 수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명품백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관저 드레스룸하고 사우나 만들었는데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아주 그 검소하다면서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실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임성근 그 뭡니까 이종호 씨 수사외압이요. 삼보토건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양평도로 이거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따져야 되는데 다 빼고 그럼 뭘 합니까? 저는 이 차원에서 지금은 국민과 함께 민주당이 판을 크게 벌려서 세게 붙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선 절대 돌파가 안 되는 판이다는 생각 듭니다. 네. 근데 그거는 연말이 되기 전에 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방향적으로는 결국은 네. 지금은 한 군데 뚝이라도 무너져야 연쇄반응이 있는 거지. 이걸 일괄 타결이냐 아니면 부분적인 어떤 그 단계적 타결이냐 하는 차이지. 이게 지금은 차이가 커 보여도 연말 지나면서 의외로 별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 뚝이 무너질 때는 작은 구멍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 귀퉁이가 허물어져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렇겠죠. 거예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것은 일단 특검 통과에 대한 어떤 그 명분 축적이고 그렇게 해서 한동훈 뭐 친한 계열이 또 거부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거부했다는 어떤 그걸 다시 한번 저 민주당이 이렇게 니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도 거부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하면서 다시 광장에서 뭔가 시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명분 축적도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광장에서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면 일단은 대의 정치에서는 원내 정당은 원내 전략이 우선입니다. 사실은 그걸 우선시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 의원들이 우우 나오니까 사람들이 당신들은 빨리 여의도 가서 당신들이 할 일 제도적인 책임을 져야지 광장은 우리가 지킬 테니 의원들은 국회로 가시라.
그때도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발언 한마디 못했어요. 뭐 저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저 민주당 의원들 뭐 소개도 안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직접 민주주의고 그 분노가 생산적 에너지로 바뀌는 공간이 광장이고 이건 시민들이 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촛불이 타오르기 위한 어떤 중간 과정으로서 정당의 결기를 한번 보여주었다. 이게 서울역 집회의 의미지. 이것이 이제 민주당이 다 광장을 지배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 난 조금 순서가 뒤바뀐 네.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다시 묻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저 수정안을 내고 하는 데서도 어떤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느냐,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런 효과라도 거둘 수 있고 작은 구멍이라도 파열구를 내라. 지금 당신들이 해야 될 임무는 그거다. 실질적으로. 네.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16년 탄핵이 그렇게 불타오를 수 있었던 거는 시민의 에너지가 모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종의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만민공동회. 그러니까 1894년 동학 때 막 이제 그 뭐 흰옷 입은 그 민초들이 나와서 막 비판하듯이 그런 게 있었고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해악을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명연설들이 지금도 아마 어디 짤로 돌아다닐 거예요. 그때는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팟캐스트였기 때문에 음성으로도 어디 남아있을 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시민의 에너지가 광장을 크게 촛불을 크게 만들었던 것이고 정치인들이 주요 연사로 설 수 없었던 거 시민 연설이 더 재밌었기 때문이었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최순실 씨가 들어갈 때 그 뭡니까 연병안에 그 청소노동자의 그분이 나중에는 그 광장 연단 위에 서서 연설도 하시고 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어떤 응축된 에너지가 모이도록 그 정치인들은 좀 빠지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이런 무대의 설정이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개혁신당이 제외된 다른 야 6당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네. 그 집회가 이재명 대표 연설, 조국 대표 연설, 그 다음에 어느 당이요? 뭐 한창민 대표도 있고, 또 진보당, 뭐 용해인, 의석수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뭐, 의석수대로 정치인들이 쭉 연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화 공연하고 끝. 이러면 제가 보기엔 재미없어요. 정치 연설은 그냥 텍스트로 자유롭게,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무대에서 지금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자유로운 시민들의 연설 공간을 열어줘라. 네. 그러면 자유롭게 시민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거고 그거를 대중들이 보고 그리고 문화 공연 같은 걸 많이 배치해라. 그리고 경찰들이 너무 세게 관리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저는 그 다양한 평범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광장을 열어야 저는 분위기가 조금 한층 더 달아오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그리고 그 의원님 뭐 균열 뭐 작은 균열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 어제 오늘 많이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당정이 이제 일체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네. 적어도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 균열이라는 게 없지 않다라고 보여줬다는 것은 오늘 보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또 입을 하나 열었는데 이게 뭐냐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좀 이렇게 올라왔던 모양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장해찬 전 최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동훈 대표의 온가족 드루킹 의혹,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또 당무감사 얘기 나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과 똑같은 이름의 당원들이 당원 게시판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글을 쏟아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 가족이 동명일 가능성 매우 낮지 않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 개가 게시됐다면 당은 당무감사할 게 아니고 즉각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더 강한 톤으로 꾸짖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제 윤한 갈등이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네. 이제 균열이 갈 수 있는 부분하고 역시 가장 큰 균열의 시한폭탄은 이준석 의원인 것 같아요. 한동훈 나오 이준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주는 충격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가장 그 나름대로 지지율이 빠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이준석 탈당이에요. 그때요. 그렇죠. 네. 예, 그때 어떤 옆구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국민의힘이 네. 사실은 휘청거렸고
또 오늘날 그 이후로 MZ 세대 지지율을 한 번 떠나고 난 뒤로는 다시는 회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사태가 이상하게 전개되는 게 뭔가 이준석 대표한테 지금 가장 센 공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공격을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민주당은 절대 이준석 대표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 세 표가 아쉽기 때문에 개혁신당. 그래가지고 절대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 대한 공격을 아주 뭐랄까 좀 인간성이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공격하는 부분도 명태균 씨가 그나마 주목받아 왔던 여론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악화시켰다? 네.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김태열 씨 같은 미래항공연구소 대표도 점점 더 말들을 많이 해주고 맞아요. 네. 있고 언론에 지금 네. 거기서 또 중요한 많이 나오더라고요. 단서 정보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명태균 씨 구속을 분기점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맞아요. 예. 다 그렇게 수렴이 되고 모아지고 지금 보는 명태균 씨는 우리가 언론에서 봤던 명태균 씨가 이미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잠복해 있는 이 시한폭탄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신용한 파일도 있어요. 아, 추가적으로 나올 부분들 중에 네.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을 신용환 교수가 알고 있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사석에서는 취재를 좀 해봤는데 내용이 꽤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환 교수는 결정적인 거 아니면 까식거리는 방송에서 얘기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본인 우리가 직원이? 들은 얘기가 많지가 않아. 그러나 그 파일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또 이준석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신용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만한 청년 위치에 문제로 있는, 예전에 그렇습니다. 알만한 위치에 있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뜻 보면 단순한 판 같지만은 꽤나 많은 새로운 프레임들이 셈이, 등장할 수 있는 매우 다이내믹한 공간이다.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어떤 변수가 등장할 때 검찰이나 행정은 별다르게 역할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치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는 네. 정치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게 앞으로 미칠 그런 영향들을 한번 우리가 미리 한번 상상해보고 네. 연말 연초 이런 전국에 한번 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니 마지막으로 장윤 선배께는 속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명태균 씨가 지금 입장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명태균 씨가 가진 증거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이제 표출된 상황이어서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명태균 씨가 폭로를 하면 세 사람 중에 하나다. 정계환 대표, 장윤선 선배, 주진우 기자 셋의 경쟁이다. 이런 얘기 좀 있거든요. 예. 아유, 명태균 씨 자기 페이스북에 공개하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아마 그 새 언론 그 중에서 셋 가운데 그나마 전계환 대표하고 네. 최근까지 가장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네. 네, 정계환 대표는 아마 공개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는. 네, 거기는 어쨌든 아니 그 불평이 많아요 주변에. 그 얘기를 노영희 변호사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정계환 대표한테 내가 확인을 해보면 네. 또 의외로 별게 아니에요. 아, 근데 들어보면, 많은 네. 파일이 노정면 의원한테 넘어간 건 맞아요. 아, 그러나 거기에서 새로운 건 없고 네. 단지 이제 흘러가는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보기에 지금 맘만 먹으면 이준석 대표는 가능하다. 이종석 대표 가능하다. 이준석 네.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숨겨놓은 그 핸드폰 이제 이거 행방이 문제인데 맞아요. 네. 요거는 일단 김소연 변호사가 틀어막고 있는 것 같고 음.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몇 차례에 걸친 녹취 파일 공개를 맞아요. 통해 계속 하고 있죠. 네. 명태균 파일의 어떤 효용성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명태균 씨가 이제 민주당의 적대적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 육성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예. 그러면서 강혜경, 김태열 씨가 민주당에 공익제보 신청을 했거든요. 이러면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만한 건 뭐냐 하면은 시시각각 싸움판이 바뀐다는 데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음. 혼란스러우실 수 음. 있어요. 그러나 곧 정리됩니다. 네. 곧 정리됩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알겠습니다.